증권사님들아, 이런 보고서를 좀 계속 좀 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한국에서 모멘텀 투자를 한번 살려볼까요? 가속한 모멘텀이 답인가? 이것은 또 무엇인가? 자, 한국은요, 가격 모멘텀이 잘 안 먹히는 나라입니다. 역시 특이한 나라예요. 가격 모멘텀이라는 건 뭐냐면은, 최근 1년 동안에 이 주식이 많이 올랐나? 그럼 보통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이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도 계속 오른다라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그게 전 세계 거의 모든 시장에서 잘 먹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다지 잘 안 먹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의 김지윤 님이 가속화 모멘텀이라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이 오리지널 논문은 시온과 이버슨이 2015년에 쓴 논문인데요. 저도 이 논문은 부끄럽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김지윤 님의 그 보고서를 읽었고 오리지널 논문도 봤는데요. 자, 가격 모멘텀의 단점이 무엇인가? 그 최근에 모멘텀이 가속화가 돼가지고 최근에 이게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에 막 100% 오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모멘텀이 좀 완만하면은 좋은데 이게 이렇게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 2009년 뭐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는 뭐 평균 한 22%씩 이렇게 완만하게 올랐는데 이때부터 얘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쫙 올랐는데 그러면은 이 모멘텀이 더 이상 지탱이 안 되니까 이때부터 꺾여가지고 다시 쫙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속화가 되는 게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시온과 이버슨의 논문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업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가속화가 높은가 이거를 봐야겠죠. 그리고 그 가속화가 높은 기업을 피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험과 이버슨 논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사실 이 한국 보고서에서는 이 파란 거 빨간 거 어떤 거를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빨간 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자, 최근 한 달, 그러니까 지금이 5월 말이라고 치면은 그 5월의 수익,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난 구식이 20%다 하면은 그 20%를 그대로 1로 곱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월 수익, 그러니까 전달 수익 있잖아요. 전달 수익이 예를 들면 10%야. 그러면 그 10%를 0.5로 곱하는 겁니다. 그럼 5%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3월 수익. 3월 수익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7%가 나왔다. 근데 그거를 거의 0으로 곱해가지고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6개월 전에 뭐 1월 수익, 12월 수익 이런 게 10% 나왔다 하면 그거를 오히려 마이너스 뭐 0.7로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있는 그 수익은 큰 양수로 곱해주고 좀 옛날 수익, 그러니까 뭐 1월, 12월, 11월 이런 수익들은 음수로 곱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이 이 가속화 지표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랐는데 좀 옛날에 올랐다 하면은 가속화 지표가 오히려 낮아질 겁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결론은 최근에 많이 올랐으면 가속화 지표가 높은데 이런 주식이 별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가속화 지표가 부진한 주식을 샀더니 말입니다. 네, 코스피 대형주에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파란색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단순 가격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놈을 사는 그런 전략이죠. 그런 전략을 쓰니까 이게 대충 뭐 2017년까지는 그럭저럭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꼬꾸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오히려 이 가속화 지표가 낮은 그런 기업들을 샀더니만 주식은 계속 쫙쫙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주식시장의 악마라는 걸 느끼죠. 보통 개미들이 호기심을 갖는 주식은 최근 뭐 한 달, 두 달 동안에 쫙쫙쫙 많이 오른 그런 주식. 그런 애들이 계속 또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 사게 되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오리지널 논문도 제가 살펴봤죠. 미국에서도 이 전략이 상당히 유력한 것 같습니다. 1963년부터 2011년 데이터를 보셨던데요. 아니나 다를까 least accelerated, 그러니까 가속화 지표가 낮은 그런 주식이 높은 놈보다 더 유리합니다. 가속화가 낮은 그 기업들, 모든 기업을 그 5등분을 했더니만 가속화가 가장 낮은 기업, 그 5분위가 네, 그 복리수익이 10% 정도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고 가속화가 가장 빨랐던 그런 주식들의 복리수익은 마이너스 3%. 네, 과속은 금물입니다. 와장창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은 왜 올려 내려가야지. 그렇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이 모멘텀 앤드 로우 엑셀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하이 모멘텀은
최근 1년 동안에 수익이 가장 높았던 그런 주식들이요. 최근 한 달은 제외하고 이것도 이제 5분위로 나눴고요. 그리고 이 5분위로 나눈 것 중에서 그 모멘텀이 높은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들을 다시 한번 가속화 지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네, low acceleration 가속화 지표가 낮고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들이 복리 16%가 나왔다.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모멘텀도 낮고 최근 1년 동안 수익이 안 좋았고 근데 막 요즘 가속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최근에만 좀 막 오르고 있어. 이런 애들이 작살나는 겁니다. 복리 9.5 마이너스 9.5%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참고로 이 논문을 쓰신 시용과 이버슨이 있는데 시용 선생님은 지금 모닝스타가 뭐 펀드 같은 거 분석하고 굉장히 큰 회사죠. 그쵸? 거기에서 이제 PhD CFA를 받으셔가지고 Head of Quantitative Research입니다. 한마디로 퀀트 킹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퀀트의 킹입니다. 네. 그리고 이버슨 교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죠. 로저 이버슨은 예일대 교수신데 1984년부터 교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버슨 애소시에이츠라는 회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머닉스한테 8천만 불에 매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대박이에요. 예일대 교수지, 졸라 유명하지, 이런 베스트셀러로 썼지, 그리고 수배가 부자이기도 합니다. 아주 부러울 게 없는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 이런 또 대단한 훌륭한 논문을 또 쓰셨네요. 받은 상만 해도 수십 개고요. 그리고 이 Stocks, Bonds, Bills and Inflation, Historical Returns 이 책도 매년 새로 나오는 초대박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되게 간단한 책이에요. 한마디로 그 역사적으로 주식과 채권과 뭐 현금과 인플레이션 이런 게 그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가, 도대체 주식에 투자해서 몇 퍼센트를 벌 수 있는가, 이런 굉장히 간단한 책인데 네,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책을 같이 쓴 렉스 싱크필드라는 사람이 보이는데 네, 이분은 다이멘셔널 애드바이저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빌리오니어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덱스 펀드의 파이오니어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늙으셔가지고 이분이시거든요. 이 할아버지인데 네, 이 할아버지는 체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체스 스포서 중에서 가장 크신 분들이고요. 내가 이번에 대회를 만들어 하면은 이렇게 톱10 선수들이 다 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세계 챔피언이 3명이 있고요. 여기 역대 최강, 이분도 세계 챔피언 하셨고 이분은 지금 현재 세계 챔피언이고 나머지 서 있는 이 사람들도 전부 다 톱10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체스대 열린다 오거라 하면은 다 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고요. 어쨌든 두 분이 쓴 이 베스트셀러가 아직도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 네, 그래서 모멘텀 자체, 최근 1년 동안 많이 올랐나,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멘텀의 시기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모멘텀이 가속화된 놈은 빼는 것이 좋다. 가속화 느리게, 천천히, 우직하게, 묵묵하게 오르는 놈이 좋은 것이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속화 지표가 느리면은 아주 좋은 주식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네, 혹시 이거를 한국 시장에서 백테스트 해보실 분 없으신가요? 저는 귀찮아서 요번은 패스하고 싶은데 네, 하시면 댓글로 꼭 한번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증권사님들아, 이런 보고서를 좀 계속 좀 내주세요. 대신증권에서 가속화 모멘텀 전력, 이 보고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그 전후 보고서를 보세요. 휠리스 커브가 돌아왔다. 미국 소매 판매 잠시 둔화됐지만 괜찮아. 제목만 봐도 전혀 읽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데트 아메리카나? 네, 이런 거 읽어서 뭐 하냐 이거예요. 이런 보고서가 정말 좋은 겁니다. 퀀트, 구체적으로 전략을 만들고 따라할 수 있는 이런 보고서들. 가속화 모멘텀 전략. 좋아. 그렇지. 나머지 보고서는 누가 봐? 왜 쓰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건들만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말이 너무 많고 많이 샜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할투 영상을 모든 거 요약한 사이트도 있고 할투 맵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영상 유익하다고 생각하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